아쉽죠. 1억이 넘는 차인데 좀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쉬워요. 처음에 이제 출고해서 동부간선도로 타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이제 남성분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찰이 선글라스를 쓰셨는데 이 녀석이 지나가니까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는 42세고요. 네. 이제 서울시 남가자동에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가자동이면 어디 무슨 구예요? 여기가 서대문구. 서대문구. 예, 아. 서대문구.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네. 네. 연식 22년식 네. 아우디 Q7 5TFSI입니다. 아, OTF에서 예. 콰트로 프리미엄. 예, 콰트로 프리미엄. 가솔린 4류, 그쵸? 네네, 맞아요. 디젤 아니고요. 예. 요거는 뭐 이제 선택 옵션 같은 건 없고 다 기성품이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네. 이 녀석을 이제 구매할 당시에 항상 그 옵션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던 그런 이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있고 뭐 들어가는 게 있고 약간 그 반도체 때문에, 그쵸? 그 이슈가 있었던 그 시기여가지고 네. BMW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빠져서 뭐지 1-1 무슨 뭐 0-1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많았었잖아요. 아,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구매했던 터라 아쉽게도 이 아우디의 상징인 라이트가 조금 부족합니다. 라이트요? 예, 매트릭스 LED가 아니고 그냥 아. 약간 호박등 이런 저기 스타일이어서 좀 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쉬워요. 아, 지금은 다 매트리스로 나오죠? 예, 맞아요. 아.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라이트만 다르다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라이트만. 직진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22년도 10월 1일에 저에게 왔으니까 이제 근 1년 근1년. 돼가죠. 네. 주행한 키로수는요? 현재 7,550 밖에는 안 탔어요. 이게 이제 데일리카가 아니고 네. 제 여행차다 보니까 아, 차가 예, 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차를 조금 많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독특한 취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아, 잠깐만요. 예, 뭔가- 데일리카는 뭐예요? 데일리카는 네. 2010년식 아반떼. 아, 이제 순위 아반떼 데일리카 예. 타시고, 이 차는 이제 여행용으로. 예, 여행은 이제 또 이제 벤츠 음. 오픈카 하나 더 있고요. 아, 벤츠 오픈카도 또 있어요? 아, 그거는 뭐예요? 그 녀석도 이제 여행용 가죠. 여행용? 예, 오픈 에어링을 할 수 있는 계절에만 탈 수 있는 주행 멋지시다. 거리가 상당히 짧게 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아, 차가 3대 있으신 거세요? 예. 오, 벤츠도 되게 종류 많잖아요. S도 있고, 예, E가브리도 있고, 그쵸. C가브리도 있는데. C200 카브리올레. C200 카브리올레? 예.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아, 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 당연히 신차로 뽑으신 거고, 네. 이 차 뭐지? 사기 전에, 그러면 네네. 이 차 사기 전에 그 전 차 어떤 거 타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차를 저는 이제 증차를 한 케이스여서 예, 아. 교체가 아니라 증차를 증차, 그쵸. 예. 예, 전에는 이제 아반떼만 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C200 카브리올레 사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차박이나 이런 걸 좀 즐기고 싶어서 SUV를 하나 더 사야겠다 싶어서 예, 차박 증차를. 때문에. 예, 뒤에 보시면은 제가 미처 정리 못했는데 아, 그러네. 지지난주에 이제 안반대기를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차박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일상적으로 안 치운 이유가 이제 약간 이동식 고급 호텔이라고 저는 그냥
그냥 생각하면서 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무실 근처에 이 녀석을 항상 대놔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휴식할 때 와서 그냥 괜찮다. 누워있다가 꽤 쏠쏠해요. 예, 꽤 피로감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런. 자, 그러면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네. 고민하는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무조건 아우디 Q7이었나요? X5 많이 고민했죠. X5. 제가 어릴 때 꿈이, 그러니까 제가 또 약간 BM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X5 같은 거 어릴 때부터 1세대부터 제가 그 신문에 있는 X5 사진을 오려서 책상에 붙여놓을 만큼 나중에 크면은 그걸 사야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시승을 해봤었는데 물론 X5도 좋긴 한데 X5는 전 약간 좀 5 시리즈 같은 승차감을 느꼈어요. 그냥 세단 같은 평범한? 물론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녀석을 딱 탔을 때는 트래킹화를 신은 느낌? 되게 뭔가 나를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예. 사실은 얘를 처음부터 마음에 두고 있진 않았어요. 뭔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딜러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타봤는데 이 느낌이 되게 든든한 거죠. 예. 그래서 얘로 해야겠다. 벤츠는 혹시 고려 안 하셨나요? 예, 전혀 고려 안 했어요. 벤츠 SUV는 이상하게 마음에 안 가더라고요. 생긴 것도 외모도 제 취향이 아니고. 카브리올레 마음은 가지만 그렇죠. SUV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근데 되게 여자분이신데 예. 되게 차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요. 어릴 깜짝 때부터 놀랐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Q7을 했다. 네. 근데 매트리스 빠져가지고 좀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고민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약간 체크를 했던 부분은 그러면 매트릭스가 아님에도 혹시 이 밝기가 이 라이트의 밝기가 매트릭스가 있는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예, 그런 거 한번 체크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딜러님이랑 같이 뭐 기구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체크를 해봤는데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밝기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추후에 그 이제 마켓에서 요 이제 매트릭스 요거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그러면은 추후에 이제 라이트 바꿀 이제 촬영이 되면 그렇게 또 바꾸면 그때 또 라이트 그쵸. 바꿔서 이제 타면 되지. 약간 그런 또 긍정적인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아직 안 바꾸셨잖아요, 그쵸? 예, 아직 안 바꿨죠. 그거 바꾸기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한 짝당 300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짝당. 예, 그래서 네. 당분간은 뭐 생각 안 하고 있고 이제 하여튼 나중에 촬영이 조금 돼서 이제 좀 바꿀 때 바꿔서 조금 더 많은 게 더 좋아지는 게 이제 좋아질 법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가솔린하고 디젤도 고민하셨나요? X5 시승했을 때는 디젤이었어요. 30D 디젤이었고 이제 그리고 저는 원래 디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어떤 남자분들은 다 자기는 세단이든 SUV든 디젤을 타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었고 어떤 거든 간에 상관은 없었어요. 사실 디젤도 괜찮았어요. X5 디젤도 승차감이 괜찮고 이 친구 가솔린도 승차감이 괜찮았는데 뭔가 조금 더 정숙하고 좀 편할 것 같았어요. 이런 전체적으로 뭔가 디젤보다는 디젤은 또 요소수 관리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디젤은 왠지 언젠가는 가솔린보다 빨리 그냥 좀 퇴출이 될 것 같은 그런 그쵸. 예, 그럴 그런 수 있죠. 느낌에 아예 그냥 조금 더 비싸지만 가솔린이라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그냥 가솔린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가솔린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엔카를 보고 있는데 45 TFSI와 55 TFSI 이것도 좀 고민하셨을 법했는데 사실은 그 두 트림을 고민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50 TDI랑 55 TFSI를 둘을 시승을 해봤어요. 이 녀석 중에는. 네. 물론 50도 되게 조용하고 디젤 같지 않았는데 그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외관이 이제 다르거든요. 이 녀석은 블랙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올블랙이에요. 완전 올블랙 외관이. 그러고 이제 내부도 요 뭐라고 하죠? 요 은색 요거고 이제 그 녀석은 약간 조금 올드한 느낌의 그 우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좀 더 세련되고 뭔가 포스 있어 보여서 이왕이면 이걸로 하자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아. 네. 그러면 45 TF는 사실 옵션이 조금 더 사양이 조금 등급이 더 낮은 거잖아요. 한 단위 정도. 네네. 그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에어매트릭스도 영향이 좀 있긴 했었죠. 그 녀석은 이제 에어매트릭스가 없었고, 예,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에어매트릭스가 네, 매트릭스 있었고. 네네네. 자, 이거 차량 금액인데요. 혹시 이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할인 후가 할인 말씀드려야 되나? 할인 뭐 전 상관없고 그래요? 그냥 할인 전 금액이랑 할인 금액? 할인을 제가 많이 받진 못했어요. 한 당시에는- 800, 네, 800 정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할인해서 이 녀석이 한 1억 천? 1억 천 조금 못되게 와, 줬던 1억 것 천? 같아요. 예, 조금 못되게 줬던 것 같아요.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 녀석 장기 렌트로 했어요. 아, 장기 예, 렌트로? 예, 장기 렌트로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리스만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장기 렌트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해서 한번 해봤는데 편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다 보험도 가입되고 뭐 알아서 다 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야, 근데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은 예. 그거 꼭 계산해보지 않나? 내가 차값을 실제로 살 때랑 네네. 장기 렌트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 계산했을 때랑 그래도 뭐 장기 렌트도 어쨌거나 사업체이기 때문에 예. 적은 돈 좀 금액 차이가 좀 나지 않던가요? 물론 그쵸. 이게 뭐 저희 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뭐랄까, 저는 조금 차를 고르거나 할 때 이상하게 뭔가 경제적인 관념이 조금 사라져요. 그 차에 대해서는 금액을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고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게 마음에 들면 그냥 그쵸, 이거 하는데 그냥 산다. 그다음에 근데 장기 렌트하고 예. 그냥 사게 되면은 한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저 몰라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선납을 4천 정도 넣었나? 그러고 월 한 7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800, 2,400, 1년에 한 근 3천? 3천? 3천인 것 같아요. 3천이고. 이게 장기 렌트랑 만약에 신차랑 네. 최종 금액적으로 봤을 때 네네. 한 1, 2천만 원 차이 나나요? 그거보단 한 2, 3천 날 것 같아요. 2, 3천? 예,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구매 방식인 건 알고 있거든요. 네. 리스든 장기 렌트든 그렇죠. 현금 일시 불만한 게 뭐 사실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다들 뭐 저희가 뭐 그냥 또 그쵸. 엄청 넉넉한 건 아니고 또 몇 대를 굴리려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턱턱턱 주고 사기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자, 보험료는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예, 있을 포함되어 거고, 있고요. 그렇죠. 네. 자, 연료를 좀 여쭤볼게요. 일반료, 고급료인데 현재 어떤 걸로 고급류 넣고 넣고 있어요. 아, 고급료. 네. 이거 장기 렌트 이거 인수할 계획이신 거죠? 나중에? 예,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은 고급료 넣고 계시고 네. 한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뭐 요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만 원에 한 요거 2칸 올라가거든요. 3만 원에 두 칸이니까. 조심하세요. 네. 예. 다음 블럭이에요. 그럼. 네. 여기서 그러면은 네, 여기 그냥 가면 멈춰 설치될 것 있어야 같아요. 되거든요. 예. 3만 원에 3만 두 원에 두 칸? 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둘, 넷, 여섯, 풀로 하면 8칸이거든요. 네. 예. 16만 원 정도? 예, 근 20이죠. 요즘 근 시세로 20. 쳤을 때 야. 근 20.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풀로 채우고 지지난주에 안반대기 갔다 왔을 때 그 풀을 다 쓴 것 같아요. 안반대기에 이제 갔다 오고 그 근처 뭐 평창 뭐 그런 데 좀 1박 2일로 돌았을 때 그 기름이 고스란히 다 쓰인 거 보면은 사실은 유류비는 조금 만만치 않아요. 고급류여서 좀 부담이 돼요. 혹시 그렇다면 한 몇백 킬로 탈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가득 다 넣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0km? 800 800km에서 850km 정도? 20만 원 정도 넣고. 예. 20만 원. 예. 그리고 연비는 근데 나름 괜찮아요. 연비가 어떻게 돼요? 한 11에서 12 사이 나오거든요. 예. 이동치에 뒤에 차박짐 싣고 옆에 동행 태우고 연비가 11점 몇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전 항상 이 연비를 켜놓고 운전을 하거든요. 그냥 네. 궁금해가지고 네.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고속 연비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합이긴 한데 네. 어쨌든 혼합으로 예. 했을 근데 이제 때 고속이 더 한 70%죠. 80%. 시내 연비 시내만 다닌다고 하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예, 시내만 다닌다고 하면 높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고속, 어디 뭐 여행을 갈 때도 고속 연비 플러스 이제 시내 연비도 있지만
그 언덕길이라든지 강원도 지형적으로 그런 좀 부분이 많잖아요. 네. 거기 언덕길 한번 갔다 가면은 팍 떨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 달 유지비를 좀 여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진 그래도 이제 그냥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거의 한 달에 1000km 좀 안 돼 하실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쉽게 생각하면 예, 그렇죠.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떤가요? 되게 뭔가 샤프한 경호원, 검정 수트를 입은 샤프한 경호원의 느낌? 예, 되게 멋있어요. 볼 때마다. 처음에 이제 출고해서 동부간선도로 타면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그 어떤 이제 남성분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찰이 선글라스를 쓰셨는데 이 녀석이 지나가니까 안 보는 척하면서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이 녀석을 보더라고요. 이 앞모습을. 그래서 그때 약간 뿌듯했죠. 아, 그래, 포스가 있긴 있구나. 네, 외모적으로. 그리고 사실 흔하진 않아요.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물론 Q7은 꽤 다니는데 이 OOTF-SI 블랙 패키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작지만 그래도 차주님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자, 그럼 반대로 이 실내 디자인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물론 아까 뭐 요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도 디자인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디자인만 보고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만족스러워요. 근데 요 부분의 그 질감이 그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아쉽죠. 1억이 넘는 차인데 이 우레탄이겠죠? 우레탄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 부분이? 예, 왜냐면 나머지는 다 질감 되게 좋거든요. 이 시트도 뭐 최고급 뭐 가죽이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항상 좀 아쉬워요. 만날 때 만질 때마다.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의 첫 느낌인데 아까와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트레킹을 좀 신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정도, 그렇죠? 맞아요. 예. 트레킹화를. 자, 이 차도 뽑기운 같은 게 존재하나요?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이 녀석이 뽑기운이 안 좋고 좋고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뭐 크게 문제도 없었고. 예. 자, 튜닝한 거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튜닝한 건 따로 없으시고. 저는 순정파입니다. 순정파. 여기서 이제 우회전이에요. 네. 네. 차 뒤에 안전하게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운전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자분들 이제 몇 번 이제 좀 찍어봤지만 조금 이제 대부분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데, 굉장히 잘하셔서 깜짝 놀랐고요. 자, 이 차의 시트의 착자감인데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시트요. 지금 보시다시피 스포츠 시트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특히나 이 목 부분이. 근데 되게 편안하고 탄탄하게 받쳐주지만 어느 정도의 편안함도 갖추고 있는 그런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X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컴포트 하거든요. 조금 더 쿠셔닝이 좀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이 녀석은 쿠셔닝이 많지는 않지만 이 딱딱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탄력 있게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의 편안함도 느껴지고 만족스러워요. 장거리 가도 딱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세요? 없어요. 피로도가 거의 안 느껴져요. 예. 이 차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SUV인데 어때요? 아무래도 약간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제가 항상 이 녀석을 앉을 때 조금 이제 낮춰서 앉거든요. 이 포지션. 낮춰서요? 조금 낮춰서 앉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혹시 실례가 좀 안 된다면 혹시 키 정도만? 저 169. 169 정도인데 조금 낮춰서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뭔가 뭐 불편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딱 시야라든지 제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게 높은 것보다는 조금 낮은 게 안정감이 느껴져서 제가 조금 시트를 낮춰요. 이제 팔걸이의 높이라든지 이런 거 이게 딱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거의 없죠. 아무래도 모든 차량이 그렇듯 조금 이제 덩치가 조금 너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시트가 조금 이렇게 몸을 잡아주는 시트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
자, 다음 질문은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그립감이요? 네, Q7의 그립감은 어떤가요? 여성이 잡기에 딱 좋아요. 음, 이렇게 이제 BMW는 뭐 BMW도 되게 좋지만 그 친구는 조금 이렇게 가끔은 너무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또 들긴 하는데 이 녀석은 그냥 되게 평범한 느낌? 그냥 소나타 뭐 그랜저 타는 느낌? 예, 그런 그네 예, 편안하고 되게 평범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서요. 여기 딱 잡았을 때 딱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요건 좀 미끌미끌한데 뭔가 딱 지지가 돼요. 그리고 팔이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탁 내려놓고 가면은 이게 딱 그냥 뭔가 안착된 느낌? 그런 느낌 있어요. 야, 근데 되게 예리하신 게 BMW 좀 이게 두툼하거든요. 예, 근데 네. 예, 뭐 그것도 매력이 있지만은 그냥 뭔가 이 녀석이 그냥 소나타 그랜저 같은 음. 일반적인 느낌이 느껴졌어요.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네네.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BMW 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차주님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다. 예. 보면 되겠죠. 네, 편안한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네. 이제 제 주차하거나 할 때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운전 경력 많은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원핸드를 하잖아요. 네. 여자든 남자든. 근데 원핸드를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조금 가긴 해요. 크기 때문에. 아니, 예, 크기도 이게 이 반경이 예, 이게 넓은 건지는 저는 잘 체감상 모르겠는데 약간의 이게 돌아갈 때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주차할 때. 예, 주차할 때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주차를 해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 뉴턴 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 아까 이 차 장점이라고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뭐 어떤 거를 좀 느끼셨다는 걸까요? 혹시 제가 우측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다음 블록이에요. 네. 네네네. 그 보통은 유턴 하거나 아니면은 그 저희가 이제 1차선밖에 없는 길에서 길 잘못 들었을 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 녀석이 5m가 넘거든요, 전장이. 네. 근데 이런 차량으로 그렇게 유턴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한두 번은 뺐다가 다시 그쵸. 뒤로 갔다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동안도 그렇고. 근데 그냥 한 번에 돌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진짜 항상 이렇게 그렇게 돌아서 나가면 되게 미소가 막 지어지면서 너무 뿌듯하고 되게 편해요. 예, 전에는 이제 다른 차량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서 에이 뭐 그런 거 뭐 없어도 되지 뭘 굳이 있어야 돼라고는 네네. 생각했는데 막상 또 있어서 제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있는 게 좋구나. 이게 그 뒷바퀴 후륜 조향을 말씀하시는 그 기능이, 건데 그 기능이 네네 굉장히 있는 게 좋다, 편하다. 체감이 확실히 많이 되나 봐요. 예, 돼요. 꽤 우천할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아까도 솔직히 되게 좁은 그쵸 차선은 진짜 맞아요. 거의 뭐 한 칸도 안 됐는데 그냥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느끼고 계시다. 예.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원터치고 딱 정위치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창문 버튼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고. 네, 이제 볼륨 볼륨 버튼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게 불편한 게 너무 이렇게 힘없이 맥없이 뭔가 드르륵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써요. 얘는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딱딱딱딱 이걸로 돌려요. 예. 이게 조금 아쉬운. 볼륨 캔들 쪽은 볼륨이 뭔가 조금 이렇게 딱 체결이 되면은 네. 조금 더 편할 텐데 좀 너무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 말고는 불편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그렇고 뭐 HUD도 그렇고. 네네. 카플레이는 유선인가요? 무선인가요? 카플레이는 무선이에요. 무선으로 되고. 이거 터치가 좀 불편하다는 분도 좀 얼핏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사진은 괜찮으세요? 햅틱 반응이요? 네, 햅틱반도 있고 뭐 이런 뭐 공조기 쪽 같은 경우도 일일이 다 눌러줘야 되니까 이제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나는 불편한 것 같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사실은 BM에 비해서는 불편하긴 한데 네. 막 쓰면서 불편하다라는 인지를 해본 적은 많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인 거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뭔가 막 그냥 보통은 이렇게만 눌러서 돼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운전 중에는 조금 그렇죠. 운전 중에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막 불만 사항까지는 가진 않더라고요. 저는. 공조기 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오히려 근데 공조기 쪽은 괜찮아요. 오히려? 딸깍딸깍하면서 이제 좀 더 뭔가 오히려 더 이게
아 내가 이거 지금 에어컨을 껐구나 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아, 여기 모니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대충 이렇게 손이 갔는데 갑자기 막 에어컨이 꺼지고 이렇게 그냥 네. 이런 터치 반응에서 꺼지고 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 오히려 꾹 눌러야 에어컨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부분은 이제 뭔가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런 네. 디스플레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든요.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나 음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여기는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버튼 위치나 편의성에 있어서는 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반절 주행이 저 뒤쪽에 있죠? 그쵸. 요걸로 이제 설정을 거기 하는 게 설정이 있어요. 그 그래서 뒤쪽에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여행 가다가 막힌다 하면은 바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대부분 핸들에 많이 좀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쵸. BM은 핸들에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이거 좀 불편해요. 이건 진짜 불편해요. 그거요? 네, 불편해요. 직관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음. 사실은 좀 쓰고 싶어도 이렇게 덜컥덜컥 쓰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편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맞아요. BM은 되게 편하잖아요. 그냥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부분은 진짜 단점이긴 하네요. 패들 시프트는 좀 어떠세요? 저는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네요. 네, 안 쓰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드릴 패들 수 있는 시프트. 말씀이 없어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요. 예.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뭐 아까도 뭐 짧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예, 지금도 뭐 이렇게 방지턱 살짝 네네. 넘으면 아시겠지만은 네, 승차감이 장점이라고 할 만큼 이 녀석의 뭔가 능력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BMW가 사실 더 단단하고 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근데- 전혀 그러니까 네, 사람들- 완전 저도 그래서 되게 반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반전이셔서 네네네. 오히려 아우디가 네. 이 Q7이 좀 더 그런 경우가 좀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 X5가 이렇게 한없이 부드럽고 Q7이 이렇게 탄탄하지? 저는 좀 그러니까요. 놀랬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또 근데 뭐 그게 두 가지의 다 특장점이고 다 이제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 차여서 맞아요. 네.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었긴 했는데 네. 그냥 이제 5 시리즈도 이제 제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그 이제 승차감이 X5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번에는 뭔가 이런 탄탄한 걸 한번 타보자 해서 타게 된 거.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이 지금도 현재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보면 될까요? 만족스러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거 넣으면 좀 더 단단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쏘는 타입은 아니라서 네. 거의 이제까지 1년 동안에 한 번 써봤나? 아마 안 써봤을 거예요. 아, 한번 써볼까요? 괜찮아요. 네. 굳이 안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고 저- 이제 그건 있어요. 요거 보면은 그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뭐 엄청 여러 가지 단계별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네. 그냥 이제 제가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조금 밑에 돌이 많다거나 자갈이 많으면 이렇게 한 단계 정도 높여서 조금 차체를 이제 높이고 차에 좀 기스나 이런 게 덜 가게 그렇게 조금 활용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활용을. 다음 블럭입니다. 네. 저희 혹시 운전하시면서 말씀하시면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길을 지금 몰라서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는데 그거 말고는 다른 건 괜찮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저도 찍어보니까 이렇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힘드시면은 네. 갓길 세워봐야 데가 좀 많잖아요. 네네. 세우셔도 돼요. 예. 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의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 네네. 그렇게 세게 밟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 그래도 뭐 그냥 뭐 컴포트에서 밟았을 때의 그 힘을 네네.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있죠. 이제 고속도로나 네. 이런 이제 차선을 제가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미처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금 차가 좀 되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아서 치고 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럴 때 좀 짜릿하죠.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저기로 나가야 되는데 약간 정신 놓고 있다가 여기로만 가다가 순간 발견하고 가는데 그거에 다른 차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쑥쑥쑥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혹시 꿈속에서 네. 실제라고 좀 그렇지만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저요? 저 네. 200까지 실제로 밟아봤던 건 진짜 210까지 밟아봤어요. 210이요? 네. 210까지 밟았을 때 네네. 힘이 막 넘쳐났죠, 그래도?
그쵸. 200까지는 진짜 괜찮았어요.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고속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차가 묵직하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레킹 하시는 기분이기 때문에 묵직하고 밑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네, 우회전이에요. 예. 네. 통통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제 X5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X5 타고 이제 밟아봤을 때 되게 이제 말캉말캉하기 때문에 살짝 이제 고속도로 쭉 직진 주행하다 보면은 그 저희 약간의 도로 갈라진 부분들 이렇게 이 블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나갈 때 이제 드륵드륵 소리 나는 그런 부분에 갔을 때 X5는 조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불편한 점은 아닌데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친구는 그런 데 지나가도 몸이 뜨지 않고 그냥 되게 몸을 잘 잡아주면서 되게 묵직한 게 한마디로 더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이 친구는 되게 묵직해서 좋다. 되게 무거운 느낌이 느껴져서 좋다. 이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X5의 제가 잊을 수 없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녀석은 이 핸들링이 원핸드 드라이빙이 너무나 편하게 가능해요. 그 큰 덩치가. 예, 거의 아반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근데 이제 이 녀석은 핸들도 좀 묵직하고 이 뭔가 주행감도 묵직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이 녀석의 장점이에요. 네. 그 BMW가 혹시 M 스포츠 맞았었나요? 제가 어떤? 그때 시승했던 차가? 시즌 그거 저기 그냥 M 패키지. M 패키지? 예. 오. 그걸 탔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건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가 핸들링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물어봤더니 어떤 특이한 뭔가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달렸을 때 X5는 저는 조금 불안했어요. 오히려. 너무 컴포트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겁고 묵직하기 때문에 쫙 이렇게 내려주더라고요. 다음 블럭입니다. 네. 자, 제동력인데요. 제동력. 반대로 네. 제동력은 좀 어떻다라고 하면 될까요? 제동력도 크게 불만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브레이크를 뭐 가끔 밟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 잘 멈춰줬고, 그러고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제 후진하거나 이제 뭐 주차할 때 뒤로 갈 때 워낙 얘가 기민해가지고 갑자기 긴급 제동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 뒤로 갈 때 끽끽. 그래서 네. 제가 오히려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걸 꺼요. 그 기능을 끄고서 이제 주차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그만큼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잡아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거는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좀 너무 예민한 게 느껴진다. 영향을 예. 느껴진다. 네네. 자, 스피커인데요. 음악 들었을 때의 스피커는 스피커 좀 말할 네.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예. 만족스럽더라고요. 볼까요? 예, 이제 워낙 음악도 좋아하는 데다가 이 녀석이 좀 스피커가 뭐 뱅앤올룹스거든요. 예, 네. 뱅앤올룹스고 스피커가 제가 지금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6개 정도로 알고 있긴 한데 예, 그건 사실 정확한 정도 뭐인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음악 들었을 때 정말 살짝 틀어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굳이 안 틀어도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내가 차근차근 느끼시는 예, 점이니까. 좋아요. 예, 좋아서 이제 가만히 그냥 정차 상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쉬다가 또 가기도 해요. 예. 자, 그리고 코너링은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되겠죠. 네. 딥하게 흐름 조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인데 특이사항 없죠. 뭐 기어가 뭐 변속 충격이 있다거나 네. 이렇게 늦어 빨라 기타 등등등은 그거는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 하면 되겠죠. 네. 아니면은 있다고 해도 제가 그런 부분에는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제가 모르는 걸 전혀 수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 맞아요.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거는 사실 모드가 예. 컴포트가 있고 스포츠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에코 뭐 이런 에코 게 있고.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활용을 잘 안 하시다 보니까. 자, 이거 엔진은 배기음을 좀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가솔린이잖아요. 예. 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이유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조금 이 엔진 소리가 막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이게 그래도 3000cc이고 이제 6기통이잖아요. 가솔린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엔진 시동을 걸 때 뭔가 막 달달달달달달
다르르 막 그런 소리가 항상 맞아요. 나요. 네, 들렸어요. 저도 아까.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난 6기통 가솔린은 굉장히 부드럽고 소리가 안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뭐 컴플레인을 걸거나 한번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유는 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다 그럴 2차적인 거예요.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이제 그게 제가 좀 상쇄가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상한 소리를 냈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이제 달려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나서 다시 시동을 걸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엔진에서 그렇죠. 예, 맞아요. 왜냐면 저도 아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네. 출발하기 전에 네. 이거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차 이제 출고 인수 받아가지고 처음에 딱 탔는데 이 시동 소리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노말인 건가? 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 네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자, 실내 사이즈 Q7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뒷자리,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네. 네. 실내 사이즈는 굉장히 광활해요. 광활하고. 네, 광활하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75에서 180 사이 남성분들이 만약에 뭐 차박을 하거나 해도 충분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트렁크랑 그 3열, 그 2열 사이즈인 것 같고요. 3열이요? 이거 7인승이에요. 7인승이에요? 예, 이제 앞에 이제 2사람 앉고 뒤에 3사람 앉고 그 뒤에 2사람을 앉는 건데 그 맨 마지막 그 3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는 접혀져 있고요. 이제 필요시에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넓나요? 사실 3열은 누굴 태우기 조금 미안한 정도. 더 가는 거죠. 네, 추억하신 냄새요. 미안한 위치긴 한데 그래도 예를 들어 뭐 모임의 명수가 저 포함 7명이다 하면 그래도 아쉬운 대로 뭐 그래도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한 강원도 정도는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그렇구나. 정도의. 뒷자리 승차감은 좀 어때? 혹시 뭐 컴플레인 같은 거 받아본 적 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딱딱해?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저희 팀원들을 4명을 뒤에다 태우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특히나 그 이제 뒤에 2열 좌석 같은 경우는 가운데 조금 버리는 시트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탄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죠. 네. 네네. 거기가 어떠냐. 네. 너가 이제 뽑기를 잘못해서 거기 앉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았냐 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쪽 시트에 타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좋기는 좋구나. 좋기는 좋네요. 예. 그렇죠. 받았어요. 자,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는 Q7의 트렁크 사이즈는 사실 3열 피냐 안 피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죠.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트렁크 쓸 때는 그리고 3열이라는 건 항상 이제 펼치지 않고 그쵸. 다니다 보니까 트렁크 사이즈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넓다고 생각 들진 않았고요. 그냥 중대형 SUV에 그냥 평범한 그 정도 사이즈지 않을까. Q8이 좀 더 큰 거죠? Q8이 큰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예, Q8은 이제 쏘는 SUV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친구는 약간 좀 패밀리 SUV거나 그냥 조금 편안하게. 실내는 이 사이즈 이런 거 다 거의 비슷한 거구나. 예,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Q8은 더 이제 그 후면이 깎여서 이렇게 스포티하게 쿠페처럼 쿠페형이죠. 그러니까 BMW로 치면은 X5랑 S6의 관계로 이 녀석 Q7이랑 Q8도 그런 두 가지의 관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좋은 정보네요. 네. 예. 자, 그리고 패밀리카로서는 훌륭하죠? Q7 타보시니까. 예, 좋아요. 누군가를 태우기에도 제 마음도 편하고 타는 사람도 좋고 저도 혼자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디 다니기에도 좋고요. 쉴 수도 있고. 혹시 타시면서 이 차의 장점인데 예.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Q7의 장점 더 있을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 네. 다 하긴 하셨어요. 외관도 평가해 주시고 실내도 네네. 그렇고 단점도 말씀해 주시는데 혹시 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예. 단점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단점은 어떤 거죠? 수납 공간, 아우디의 구질병이죠. 수납 수납 공간이 네. 너무너무 부족해요. 좀 부족해서 이거는 좀 아쉽다. 수납 공간 특히 여기 가운데 쪽.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잘 안 돼서. 근데 그 알고 샀으니까 사실은 그거 부분도 알고 사서 괜찮긴 한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사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정도라 보면 될까, 단점은? 예, 그거 또 있나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보기엔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뭔가 퍼니하게 느끼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X5 이제 렌트를 해갖고 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이 좀 되게 잘 비켜주고 웬만하면 제 앞뒤로 안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갖고 가면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가격은 거의 똑같은데, 그래서 약간 브랜드의 뭔가 그 네임밸류나 어떤 이미지 때문인가. 아니, 사실 뭐 제가 그런 걸 뭐 바라고 뭐가 그런 뭐 성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 녀석을 타고 다닐 때는 뭔가 되게 약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더 이렇게 좋지 않은 뭔가 좀 이제 고가의 차고 뭔가 좀 덩치가 큰 차, 좀 그런 걸로 약간 인정하는 느낌이고, 이 녀석은 그 부분이 제가 이 녀석 차주로서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이 녀석도 충분히 멋있고 좋은 차고, 예, 뭐 흔히 살 수 있는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우디라서 그런지 조금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X5도 또 장기 렌트를 해가지고 더 타보신 적이 있으셨던 거세요? 예. 아니요, 그 장기 렌트는 아니고 이제 잠깐 빌려서? 예, 잠깐. 근데 그 또 짧은 찰나를 또 느끼신 거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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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쉬울 수 있죠. 예, 좀 조금 아쉽죠. 그 정도 또 있나요, 단점이? 여기서 보시니까. 뭐, 딱히 그 이상은 단점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 소재, 그쵸? 예, 소재가 좀 아쉽고 다른 거는 없죠. 제조사 측에 네. 말하고 싶은 거는 서비스 부분이 좀 서비스.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이 녀석이 출고한 지 며칠 만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이만한 무슨 플라스틱 큰 거를 밟아서 그 차가 제 차에 날라왔었거든요. 며칠 만에, 출고한 지 며칠 만에.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우측 팬더 부분이 좀 나갔었어요. 여기 오른쪽에.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러 이제 갔었는데, 그거를 응대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있어서,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 조금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정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 절차적으로 어떤 안내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불만이 있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이제 다 됐다고 하길래 이제 갔죠. 이제 갔는데 지금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예요. 페인트 칠을 어떻게 했길래 그 페인트가 뭉쳐서 있더라고요. 세상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했는데, 예, 뭉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조금 화가 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세차하러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수리하고 나 세차하러 갔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뭔가 이게 균일하게 칠해진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에 좀 뭔가 이제 뭐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다. 예,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서 그런지 뭔가 좀 남아 있다고 하시면서 이건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정말요? 왜? 예, 그리고 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차를 그냥 지상에다 방치를 해놓으셨는데, 물론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지상에다 내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전문 브랜드고 전문 서비스 센터면 최소한 소나무 밑에 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나무 밑에 이 녀석을 대놔가지고 뒤에 희끗희끗하게 다 그 송진이 묻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해서 진짜 다시는 아우디 안 타야지 라는 생각을 했으나, 워낙 이 차량이 만족도가 높아서 네,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또 아우디를 탈지 안 탈지. 그때는 휀다 그냥 도색하신 거죠?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 이제 독일에서 이제 새 그거를 새 걸로 하면서 교체하고 이제 여기서 칠해주잖아요. 그래서 칠할 때 아쉽다. 어떻게 칠했길래 그게 페인트가 뭉쳐 있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도 차주님도 또 네. 거의 대부분 저였으면은 다시 가거든요. 좀 이상하다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게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뭔지 알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리고 말해도 딱히 뭔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거죠. 제가 느꼈을 때 그동안 느꼈던 그 아우디 서비스에 대해서 됐고, 그냥 앞으로
니네 지점은 안 가겠다. 예, 그런.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어떤 예. 분도 이쪽 지점 서비스는 별로야. 예. 저쪽 지점 서비스 괜찮아. 네네네. 이런 게 좀 있듯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 예. 그 정도 또 있나요? 요거 블랙박스 네. 연결이 이제 아우디가 이 공식 블랙박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게 핸드폰이랑 연동을 해서 이제 급하게 봐야 될 경우에 뭐 사고가 났을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그게 조금 연결이 좀 버벅버벅 되는. 버벅대는 거. 예. 되긴 되죠? 예, 되긴 되는데 굉장히 버벅대나 보네요. 예, 버벅대요. 예. 음. BM보다 더 버벅대는 것 같아요. BM도 아주 조금은 버벅대는 부분이 가끔 있었거든요. 아, 조금은. 근데 아우디는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거 말고는 단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단점 없었던 것 같다. 정도. 자, 차량 관련해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라든지 네네. 뭐 색상이라든지 등급에 관련된 것들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마음에 드나요? 외관 블랙 패키지 선택한 거는 되게 잘한 것 같고요. 네.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데 그냥 경유 디젤 차량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 정말요? 드는데, 고급류를 사실은 그냥 뭐 중형 세단은 고급류 넣었을 때 크게 부담이 제가 못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워낙 대형 SUV다 보니까 그치.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이 좀 돼서 이 녀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고민은 해요. 오늘 꼭 이 녀석을 가져가야 되느냐 한 번쯤 생각해보고 뭔가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신기하다. 사실 아까워요. 사실은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1억 넘는 쳐서놓고 기름값 걱정하는 건 말 안 된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게 좀 그래서 디젤을 샀었으면 뭐 비용도 어땠을까? 조금 이 녀석보다는 좀 저렴했고요. 디젤이 그쵸. 저렴했고 한번 그런 부분 조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디젤을 살려면 1년에 한 몇만 킬로 타야지 디젤을 사야 된다. 그쵸? 그쵸. 그런 것도 있지만 예, 하지만 맞아요. 차주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와서 보니까 7,500km 정도 타셨지만 네, 일단 그 네.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죠.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그거 말고는 딱히 후회하는 건 없고 이 블랙 패키지라는 것도 그냥 블랙인 거죠? 예, 그냥 그냥 블랙 색상인 거를 전체적으로 다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반짝반짝 되는 펄로 그거, 해서 이게 다 블랙 그냥- 패키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냥 얘가 블랙. 나올 때 이 트림 자체가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로 그냥 블랙 나온 스테이 패키지로 네. 그거 말고 딱히 후회되는 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없어요. 자, 보증기간 내일 수리하신 거는 딱히 없죠? 없어요.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아우디 서비스 센터인데 그래도 물론 아까 이제 네네네.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지만 그 외 네. 나머지는 좀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엔진 오일을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갈러 가거든요. 그전에 그때는 그냥 다른 지점으로 예약을 해놓긴 했는데 네. 아마 제가 보증 서비스는 이제 그게 처음이라서 이제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한번 이번에 받아봐야 제가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일단 서비스센터에는 크게 막 그쵸? 나쁘게 보고 그런 건 없죠. 그거 말고는 그래서 아우디에 대해서는 아우디 무슨 정비대회에서 1등한 지점이라고 해서 제가 글로 굳이 찾아갔는데도 여기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제가 좀 분노했던 거 말고는 정비대 네. 1등 어디일까요? 네. 네이버 네.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자, 자, 부품값 수리비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국산 세단 국산 SUV 타시다가 나도 한번 실차를 바꿔볼까라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유지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국산 차를 타다가 예. 이거를 바꾸게 되면 유지비, 부품값이라든지 수리비 한 몇 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물론 지금 2배, 2.5배? 2.5배 정도 평균적으로 예. 봤을 때 국산차 예. 대비 한 2.5배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왜냐면 저 부분 제가 수리하는 견적 이제 수리하면은 뭐 견적 주잖아요. 마지막에 네.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근 놀랐어요? 500 정도 들어갔어요. 물론 뭐 제 돈 들어간 건 아니지만 보험 처리지만 예. 교환하고 하는데 500 정도. 네네. 그래서 와
어쨌든 그럼 사고가 날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이 없었던 게 이제 누군가가 그냥 뭘 밟고 그게 튀었기 때문에 그분이 못 저를 잡았군요.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음. 지금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그거는 안 돼서 제가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자차를 하신 건가요? 예, 그 자차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시지만 않는다면 이 수입차라고 해서 무조건 뭔가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설사 지금은 물론 이제 오일 쿠폰도 있고 다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보면은 한 2.5배 정도 그쵸? 국산차 대비. 예, 2.5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정도지만은 같아요. 본인이 사고 내거나 운 나쁘게 자차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담은 없으실 거다. 그거 좀 여쭤볼게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이제 가끔 이제 네. 뭐 비슷하지만 이제 인터넷에 보면 네. 제가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을까요? 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분명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그런 차이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네. 야, Q7 이 정도는 벌어야 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은 선납금 들어간 거 일단 제외하고 그냥 네. 월 비용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 300 이상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 예. 예. 왜냐면은 이제 데일리카로 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죠. 그것도. 예, 이제 최소 300 이상인 거고, 만약에 데일리로 탄다 하면은 그 이상. 4, 500. 4, 500. 예. 차가 있다는 가정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선납금 제외한다는 게 네네. 프라이브로 해서 뽑았을 때? 아니요. 풀알부 말고, 뭐, 그냥. 리스나 아니면 장기 렌트로 했을 경우에. 선납금은 그냥 만약에 본인이 있어서 냈다고 치고, 예, 냈다고 치고, 이제 월급으로 따졌을 했을 때, 때? 예, 이 차한테 나갈 법한 데일리카가 아닐 때, 그러면 이 차한테 나갈 법한 순순히 금액이- 차이만 들어갔을 때. 예, 그쵸? 저는 순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한 300에서 직접 예. 한 500 정도 데일리 타신다고 네네네. 하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예. 자, 이 차의 고집병이나 그럼 장고장인데 뭐- 장고장. 약간 전자적인 오류가 사실은 있긴 해요. 솔직히 아, 말해서. 정말요? 예, 그러니까 가끔 막 아우디 프리센스가 뭐 비정상적으로 뭐 작동됩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띡띡 가끔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워낙 이게 꽤 자주 뜨다 보니까 이제 무시하고 그냥 가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좀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크게 불편하거나 불만사항까지는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은 있다. 예, 없지 않아 있다. 예, 음. 그거는, 예,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 아, 갑자기 떠가지고. 예, 저도 몇 번 초반에는 좀 놀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무덤덤하죠. 떴네? 근데 이제 곧 없어지겠지. 곧 없어지겠네. 아, 네네. 네. 그렇게 정도 보면 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때요? 풍절음은 한 150 이상 밟으면 풍절음은 좀 있고요. 잡소리는 없어요. 소리 없고. 예. 풍절도 사실 이렇게 막 뭐 예민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뭐 워낙 이제 뭐 150 이상 많이 달리는 분 아니시면 크게 신경 안 쓰이실 거예요. 이게 뭐 커뮤니티 이슈가 따로 있네요. Q7이. 없어요. Q7 딱히 예. 없고.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 주위 반응. 네. 그냥 이제 보통 제 주변엔 좀 여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좋은 차 샀다. 차 되게 멋있다. 그러니까 다들 사실 차 알못들이죠. 다들 차 그쵸. 알못들이라서 딱히 뭐 어떤 평가나 이런 걸 할 줄은 모르고 그냥 되게 멋있다. 좋은 차 샀다. 이거 승차감 뭐 너무 좋다. 다들 칭찬 일색으로 되게 뭔가 부러워하기도 하고 대단하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Q7도 하차감이 사람들이 딱 내렸을 때 보통 사람들 많을 때라도 딱 내렸을 때 많이 그래도 보는 편이지 않나요? Q7 생각보다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는 그런 느낌은 좀 하차감은 많이 느끼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건 느꼈거든요. 이제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여성이고 뭐 이제 물론 뭐 체격이 작은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남성에 비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작은 편이니까 작은 어떤 그 여성이 이렇게 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아우디 뭐 대형 SUV에서 네. 뭔가 내리는 그 순간에 그냥 저 스스로 그냥 느끼는 그냥 그런 느낌. 뭔가 남들이 이제 보통 여성 운전자를 조금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여성분일수록 이렇게 좀 큰 차를 타고 하는 게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제가 오시면 갸우뚱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또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예, 그리고 가끔가다 네. 또 머리 기신 분도 그렇죠. 저 만나뵙고. 맞아요. 예. 남자분이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또 맞아요. 내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Q7이면 사실 작은 차는 아닌데. 예.
네. 큰 차인데 사이즈도 네네. 갸우뚱 몇 번 했었는데 네. 하여튼 이제 그런 든든함을 스스로 그냥 느끼면서, 그러니까 뭔가 남의 시선이나 뭐 하차감을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 스스로가 나 여자지만 어쨌든 이렇게 크고 튼튼한 차 타고 다니는 뭔가 그런 멋진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은 스스로는 그냥 조금 느끼고 있어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타시면서. 에피소드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뭐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워낙 그러니까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넘어갈까요 그냥? 예, 이거는 예.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볼 텐데 진짜 예. Q7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돼. Q7. 네. Q7 이제 요 트림 말고도 이제 물론 다른 트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뭔가 한 방에 딱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Q7 이건 꼭 알아야 된다. 다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쵸? Q7 이 차를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LS하고 X7하고 Q7을 이렇게 비교를 뭐 하시거나 아니면 뭐 GL이나 뭐 X5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껴서 비교를 하실 건데 그냥 가격이 조금 그래도 타 브랜드보다 할인이나 이런 게 많이 되거나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만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이 차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그냥 이 차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 자체 브랜드 이런 거 다 떼고 예, 이 차만 어떤 매력을 생각해 주신다면 그냥 정말 선택할 때 나 이 차가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차를 선택했어 라는 마음으로 좀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택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요런 것 때문에 그냥 얘를 샀어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이 차 너무 마음에 든다. 이 차가 참 좋구나. 뭐 다른 거 불만사항이 있는 브랜드이긴 하나 이 차 너무 좋구나. 이래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왜냐하면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보통 아우디 사시는 분들이 보면 BMW나 벤츠에 비해서 그냥 가격만 보고 좀 저렴해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차는 정말 좋다. 네. 그렇죠. 자,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나도 친구야 Q7을 사고 싶다라고 여쭤볼 수 있잖아요. 뭘로 사야 돼? 라고 한다면 일단 차주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디젤 쪽으로 그렇죠. 휘발유 값을 조금 고려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디젤을 사라. 근데 이제 블랙 패키지 외관의 멋있음과 그 다음에 뭐 가솔린 차량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런 또 점이 있으니 그쪽에 네가 비중을 좀 더 준다면 그걸 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게 디젤도 그렇고 가솔린도 그렇고 높은 트림과 낮은 트림의 그 옵션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에어 서스펜션 밖에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통풍도 뭐 다 그 밑에 들어가 트림도 있고. 있는 것 같고. 오디오랑 그 다음에 에어서스 요 두 가지가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이 인테리어 뭐 모양이나 이런 것도 또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뭐 보면은 사고도 괜찮겠네요. 사고 TFSI도. 그쵸. 어느 정도 이제 그 두 가지가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의 어떤 이런 질감도 뭐 뭐 그냥 일반적인 인조가죽이거나 천연가죽이면 됐어라는 분들은 그냥 저렴하게 그거 제일 시트도 달라요? 예, 시트에 이 친구만 스포츠 시트거든요. 그러고 이제 무슨 가죽이더라. 이 아우디의 최상급 그 가죽 이름이 있거든요. 예, 그 가죽은 이 친구하고 50TDI만 이 가죽 종류가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좀 있다. 네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경쟁 차종이겠죠? 네네. Q7의 경쟁 차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X7, 예. GLS까지 가나요, 이게? GLE? 예, 그렇게 GLS까지? GLE하고 S 이게 항상 이 아우디의 이 플래그십은 좀 애매한 게 조금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X7이나 GLS하고 비하기에는 뭐가 조금 더 밑인 것 같고 그렇다고 X5하고 GLE로 보기에는 조금 이 녀석이 사이즈도 크고 급도 그래도 괜찮은데 아마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네. 그래도 그 이 세 가지 차종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브랜드별로 네. 봤을 때 대표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래도 차주님은 아우디를 추천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봐도 BM이나 아우디. BM이나 아우디. 벤츠는 저는 그냥 죽어도 S클래스. 아, 죽어도 하나만. S클래스 하나. 네, 물론 뭐 C까브리가 있긴 한데 네. 까브리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그쵸, 예, 맞아요. 까브리올레 모델 네. 자체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BMW는 그렇게 또 BMW 아우디를 추천할 것 같다. 예, 맞아요. X5나 요거 Q7. 벤츠는 왜막 타보니까 별론가요? 그냥 디자인 때문에 아니면 사실 네 디자인 네. 1순위가 디자인이고 저는 그냥 벤츠는 그냥 세단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이 차 이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Q7 없죠? Q7 추천하지 않는다. 너 그런 경우 나 이 차 추천 못 하겠는데 라든지 어떤 국내 나들이를 썩 즐기지 않으시는 그 약간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뭐 해외여행을 주로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방콕 쪽? 방콕 쪽.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집순이나 집돌이들 이런 분들은 굳이 저는 네,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 공간이 너무 아쉽잖아요. 네, 뒤에 공간을 활용을 하려면 그래도 어딜 좀 다니시면서 그렇죠. 좀 휴게소에서 힘들면 잠깐 누웠다 또 운전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그런 부분이 유용한데 그거 활용도가 낮다면은 굳이 이 비싼 기름값에 고급류에 이 비싼 차값을 쓰기는 조금 아쉽지 않나. 쉽지 않나.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한 줄 평요? 네. 한 줄 평. 요거 말씀드리면 그냥 그러니까 이동식 나만의 고급 호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고 있어요.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네.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4점. 4점? 4.2점. 4.2점. 마이너스 0.8점. 궁금하다. 마이너스 0.8점. 수납 공간. 수납 공간.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지만 이건 뭐 저기 자유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이제 헤드라이트가 좀 약간 마음에 항상 캥기고요. 예, 그러고 이제 이왕이면 하차감이 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요거 최상급 트림임에도 요거 소재가 네.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는 덤이죠. 서비스 센터에 그 컴플레인 걸 법한 그런 상황은 덤이고, 네, 그 정도.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예, 정말 만족하면 이 차를 또 사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때는 사실 카이엔이랑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카이엔이랑? 예, 이제 차체가 카이엔 이제 그 플랫폼이 그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엔이랑 조금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폭스바겐의 그 일로 더 가나요? 우회전이에요. 네네. 폭스바겐의 투아렉. 투아렉? 네, 왜냐면 그냥 팍 아예 저렴하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더 돈을 좀 써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또 감성을 좀 느끼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충분히 만족도는 높고 사실은 또 사도 괜찮을 차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런 부족한 몇 가지 부분들만 좀 보완이 된다면 또 사고 싶긴 한데 이왕이면 예, 이 차체에 대한 만족은 되게 높았으니까 카이엔으로 가도 전 또 만족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성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해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 가지 더. 네네, 말씀하시죠. 장점 중에 하나 이거 말하니까 통풍 시트 완전 시원해요. 정말요? 네, BMW 통풍 시트는 있으나 마나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얘는 진짜 통풍 시트 짱 시원하고 에어컨 진짜 제가 전에 폭스바겐 파사트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친구도 그렇게 통풍이 시원하고 에어컨이 시원했었어요. 근데 이 폭스바겐 계열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만족스럽다. 네. 끝? 네.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을게요. 네.